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경영학과 백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행정학과 박연경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시간표가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요. 왜냐하면 시간표를 잘 짜야 좋은 교수님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잘 짜는 게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표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그냥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솔직히 시간표보다 제 손가락, 수능 시점이 훨씬 중요하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간표가 열렸다는 소문을 들으면 시간표 짜는 날을 이제 계획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 날에 제가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꼭 그리고 그 과목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A 플랜이 있으면 B 플랜도 있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세세하게 계획을 짜는 편입니다. 네, 그쵸. 그럴 수 있죠. 저는 진짜 친구 없었으면 시간표 못 짰어요. 친구가 카톡으로 시간표 짜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좀 당황스럽지만 이제 시작해야지 라는 평온한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간표를 짜기 시작합니다. 저도 뭐 솔직히 친구가 시간표 짰냐고 하면 짜긴 하는데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시간표가 올라왔습니다. 금학기 시간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뭐 할 게 있나 책가방에 좀 담고 이러면서 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표를 미리 짜는 게 시간표는 사실 수강 시점 한 방이거든요. 시간표는 수강 시점 한 방이다. 그래서 이거 짤 시간에 정통집이나 가서 맛있게 노시는 게 좋다. 저는 진짜 강의 기획서를 엄청 많이 고려하는 편입니다. 저는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의 기획서에 교수님께서 시험을 언제 보는지, 과제를 언제 내실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한 주차에 과제가 2개 이상 넘지 않도록 시간표를 짜는 편입니다. 네.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교수님 성함을 검색을 해가지고 교수님의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편인데요.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겠지만 학술정보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자료가 있고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리스나 DBpedia 같은 데 교수님 성함을 치면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교수님의 연구 동향이나 관심사를 파악하시는 것도 꿀팁 아닌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으니까 또 과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계획서를 보긴 보는데 약간 강의 바이 강의인 것 같아요. 보긴 하는데 이제 약간 자세히 안 볼 뿐. 그냥 발표하냐 안 하냐 정도? 기말이 있냐 없냐? 중간 있냐 없냐? 그거는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제 강평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짧은 댓글이든 아니면 이제 긴 댓글이든 상관없이 간에 이제 최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 관련 정보도 이제 에타 강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정보도 세세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진짜 에타 강의 평가랑 시험 정보 정말 열심히 보는데요. 특히 시험 정보를 통해서 저는 제가 객관식이랑 서술형 중에 서술형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라서 서술형을 시험 문제로 내시는 그런 교수님 걸 좀 찾아가서 듣는 편이고 또 한 가지 더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의 해당 수업 말고 내가 듣고자 하는 수업 말고 그 교수님이 이전에 여셨던 다른 수업들의 강평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하시고 시험을 내시는지 파악하는 편입니다. 저는 원래는 최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용어로만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를 갔었는데요. 이제 서윤 언니가 팁을 줬는데 신규 과목이나 아니면은 이제 과목명이 바뀐 과목들의 경우에는
교수명으로 검색해서 보면 관련돼서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한 거예요? 저는 별로 보통 강평을 에브리타임이라고 학생들이 쓰는 그 앱에서 많이 확인을 하는데 저는 별로 그 에브리타임의 강의 평가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뿔을 달아주는 교수님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시너지를 고려 무슨 저는 시너지를 정말 많이 고려하는 편입니다. 지난 학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 학기 통계 관련 수업을 4개나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 관련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더 쉽고 그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성적도 시험을 먼저 본 것부터 끝까지 본 게 점점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B뿔, A0, A뿔, A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아,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교수님의 마케팅 관리와 마케팅 전략 수업을 함께 들었는데 마케팅 교수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교수님들마다 되게 중시하시는 기법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같은 교수님의 수업을 2개 다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어서 엄청 도움이 됐고 이거는 꼭 같은 학기에 듣지 않아도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듣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꿀팁인 게 제가 사실은 마케팅 관리랑 전략 교수님을 다르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성적이 좀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려를 안 하지만 제 성적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가끔 한 번 약간 실수를 한 적 있어요. 이게 자각캠 수업인지 모르고 자격캠 건 잡았다가 약간 망할 뻔했는데 잘 변경을 해서 어떻게 잘 해보긴 했지만 여러분도 하실 때 좀 그런 걸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건물 간 거리도 정말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제가 정말 체력도 되게 바닥이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동선 낭비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체력 낭비, 시간 낭비 정말 그냥 낭비 천지기 때문에 전 효율도 되게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관과 관 사이의 거리를 열심히 고려하고요. 맞아요. 저 사실 이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파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시지 않으시려면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다 저같이 시간표를 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강의 계획도 다 분석하고 과목 간의 시너지 고려하고 다음 학기 것까지 연출 다 짜놓고 이렇게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만 좀 유난쟁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점 한 학기의 시간표가 그 학기의 성적을 결정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사실은 좀 유난스러운 제이였거든요. 제 친구들 주변에서는. 제가 정말 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인데 제 옆에 저보다 유난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대충 짜지만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시간표에 집착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많이 놀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짱친이죠. 짱친이에요.